안녕하세요. 황혼서사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67세 여성 박순희 씨의 이야기입니다. 딸이 집에 온다. 예전에는 이 말만 들어도 설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딸이 온다고 하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손끝이 차가워집니다. 며느리보다 무서운 건 결혼한 내 딸이었습니다. 30년을 키운 딸. 평생 사랑으로 돌본 딸. 그 딸이 어느 순간부터 낯설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어머니들이 공감하지만 쉽게 꺼내지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박순희, 올해 67입니다. 딸 하나를 키웠습니다. 이름은 지민이. 외동딸이었기에 더 애지중지 키웠죠. 딸이 시집간 지 이제 5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반가웠습니다. 좋은 남자 만나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 안심이 됐죠. 결혼 초반엔 자주 친정에 왔습니다. 한 달에 2~3번은 들렀죠. 엄마, 나 이번 주말에 갈게. 그 말 한마디면 일주일 내내 기다렸습니다. 마트에 가면 딸이 좋아하는 과일을 샀습니다. 제철 과일이면 더 좋았죠. 딸이 어릴 적 좋아하던 멸치볶음 재료도 샀고, 딸이 즐겨 먹던 잡채 재료도 샀습니다. 우리 딸이 맛있게 먹을 거 생각하면 장 보는 내내 기분이 좋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청소를 했습니다. 딸이 쓰던 방을 말끔히 정리하고 이불도 새로 깔았습니다. 거실도 닦고 화장실도 닦고 부엌도 깨끗이 정리했죠. 딸이 오는 날이면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만 들려도 뛰어나갔습니다. 우리 공주 왔어? 그러면 딸이 웃으면서 제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 그 말 한마디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수다 떨었죠. 요즘 뭐 했어? 물으면 딸은 조잘조잘 이야기했습니다. 회사에서 있었던 일상 이야기, 고민까지. 엄마랑 수다 떠는 걸 제일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제가 저녁 준비를 하면 쫄래쫄래 따라와서 집안일도 거들었죠. 엄마, 내가 할게. 엄마 쉬어. 그런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결혼 전 이야기입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처음 1년은 괜찮았습니다. 물론 미혼 때보다는 집에 오는 횟수가 줄었죠.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잠깐 들르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겠지. 새 살림 꾸리느라 바쁘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2년째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딸이 집에 오면 예전처럼 반갑게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인사도 대충, 표정도 무표정. 그리고 곧장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핸드폰만 했습니다. 지민아, 뭐 먹고 싶어? 아무거나요.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줄까? 됐어요. 그냥 간단하게 먹어요. 예전엔 제가 물어보기도 전에 먹고 싶은 거 말하던 아이였는데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시키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엄마, 물 좀. 엄마, 리모컨 어디 있어? 엄마, 방 좀 춥네. 온도 올려줘. 누워있는 상태로 이것저것 시켰습니다. 결혼 생활이 힘든가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시집살이 스트레스를 친정에서 푸는 거겠거니. 그래서 더 잘해주려고 했습니다. 지민아, 집에서는 푹 쉬어. 엄마가 다 할게. 딸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결혼 3년 차 딸이 임신을 했습니다.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손주를 보다니. 매일 딸에게 전화해서 안부를 물었습니다. 지민아, 어디 불편한 데 없어? 입덧은 괜찮아?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딸이 출산할 때는 병원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손주를 처음 봤을 때의 그 감동. 우리 할인이 너무 예뻤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후 딸은 친정으로 왔습니다. 한 달 동안 저희 집에서 지낸다고 했죠. 저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딸 방을 깨끗이 정리하고 산모에게 좋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미역국, 호박죽, 갈비탕. 하루 3끼를 정성껏 차려줬습니다. 그런데 딸의 태도가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엄마, 이거 너무 짜. 엄마, 이거 기름기 많아. 나 살찌잖아. 엄마, 이 반찬 어제도 나왔는데 매일 똑같은 거 먹어?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산후 우울증일 수도 있어. 호르몬 때문에 예민한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밤에는 손주를 돌봤습니다. 딸이 푹 자야 한다고 해서 아기가 울 때마다 제가 일어났습니다. 기저귀 갈아주고 분유 먹이고 재우고 허리가 아파도 무릎이 쑤셔도 참았습니다. 우리 딸 건강해야지. 하지만 딸은 고맙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불만만 늘어났습니다. 엄마, 애가 왜 이렇게 자주 깨? 엄마가 뭘 잘못 먹인 거 아냐? 엄마, 기저귀 이렇게 채우면 안 돼. 셀 수 있어. 엄마, 분유 온도 확인했어? 너무 뜨거우면 어떡해? 처음엔 조언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건 지적이었고 비난이었습니다. 산후조리가 끝나고 딸은 본가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로도 한 달에 한두 번 손주를 데리고 왔습니다. 처음엔 반가웠습니다. 손주도 보고 딸도 보고. 하지만 점점 딸이 오는 게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딸은 집에 오면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선반 위에 저거 뭐야? 거실 선반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아, 그거? 내가 어릴 때 만든 도자기야. 이게 대체 언제 거야? 아직도 안 버렸어? 추억이 있어서. 엄마, 이런 거 버려야 해. 먼지만 쌓여. 그리고 커튼을 보더니 또 한마디 했습니다. 커튼 좀 봐. 먼지가 이게 뭐야? 세탁 좀 자주 해. 지난달에 빨았는데. 그래서 이 모양이야? 제대로 빨아.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또 지적했습니다. 엄마, 냉장고 정리 좀 하라니까. 유통기한 지난 거 왜 이렇게 많아? 며칠 전 거는 괜찮아. 며칠 전이면 버려야지. 이거 애한테 먹일 거야? 화장실도 베란다도 안방까지. 집 안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지적했습니다. 엄마, 여기 곰팡이 생겼어. 청소 안 해? 엄마, 이 수건 언제 산 거야? 냄새 나는데. 엄마, 침대 시트 좀 자주 갈아. 진드기 생겨. 처음엔 걱정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결혼하고 나니 집안일에 관심이 생겼나 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았습니다. 그건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화풀이였습니다. 딸의 무례함은 명절이 되면 더 심해졌습니다. 저는 명절이 다가오면 기쁨보다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지난 설날이 그랬습니다. 우리 집은 차례를 지내지 않습니다. 남편이 일찍 돌아가신 후로 저 혼자 사니까요. 하지만 딸이 온다고 해서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딸이 어릴 적 좋아하던 갈비를 재웠습니다. 하루 전부터 양념에 재워뒀죠. 그리고 전을 부쳤습니다.
동그랑땡 생선전 호박전 버섯전. 손이 아파도 허리가 아파도 한 장 한 장 정성껏 부쳤습니다. 우리 딸이 맛있게 먹을 거 생각하면 오후 내내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저녁 6시쯤 딸이 도착했습니다. 엄마 나왔어. 우리 지민이 왔네. 손주도 컸네.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첫 마디는 이거였습니다. 엄마 기름 냄새 뭐야? 전 부쳤거든. 애한테 안 좋은데 그냥 시켜 먹지 뭘 또 했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너 좋아할 것 같아서. 엄마 요즘 누가 명절에 전 부쳐 먹어? 기름기 덩어리잖아.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아니 딸만 먹었습니다. 저는 입맛이 없었으니까요. 딸이 갈비를 한 입 빼어 물더니 또 한마디 했습니다. 엄마 이거 왜 이렇게 짜? 나트륨 덩어리잖아. 내가 어릴 때는 이 정도가 딱 좋다고 했는데. 그게 언제 얘긴데. 이걸 애한테 어떻게 먹이라고 만들었어? 전도 한 입 베어 물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것도 너무 기름져. 못 먹겠어. 결국 딸은 몇 입 먹고 수저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치킨을 시켰습니다. 배달 음식이 훨씬 나아.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부터 준비한 음식들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정성은 무시당했습니다. 그날 저녁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친구들 만나고 올게. 할인이 좀 봐줘. 지금? 응.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이라서. 밤에 올게. 그리고 사위와 함께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손주와 둘이 남았습니다. 할인이는 두 돌이 조금 지난 아이였습니다. 아직 말도 서툴고 엄마를 찾았습니다. 엄마. 할인아 엄마 금방 와. 할머니랑 놀자. 하지만 아이는 계속 울었습니다. 엄마를 찾으며 울고불고 난리였습니다. 저는 어르고 달래고 장난감도 주고 TV도 켜줬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들었습니다. 제 품에 안겨서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무릎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계속 안고 있었습니다. 내려놓으면 깰까봐. 새벽 2시쯤 딸이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습니다. 엄마 할인이 잘 잤어? 응. 겨우 재웠어. 고마워 엄마. 나 방에 갈게. 그리고 그대로 자러 갔습니다. 고마워 한마디뿐이었습니다. 힘드셨죠? 미안해요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딸은 늦게 일어났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할인이를 돌봤습니다. 기저귀 갈아주고 분유 먹이고 밥 먹이고. 딸은 11시쯤 일어나더니 씻고 화장하고 점심때가 되어서야 거실로 나왔습니다. 엄마 점심 뭐 먹어? 엄마가 죽 쑤었어. 어제 힘들었을 것 같아서. 됐어 나 밖에서 먹고 올게. 그리고 또 나갔습니다. 손주만 남겨두고. 딸이 돌아온 저녁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민아, 엄마가 늙어서 그런지 할인이 돌보는 게 좀 힘드네. 왜요? 다른 집 할머니들은 다 매일 봐주시는데. 엄마도 나이가 많잖아. 엄마는 진짜 편하게 사는 거야. 딸이 핸드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내 친구 수진이 있잖아. 수진이 친정 엄마는 매일 와서 손주도 봐주고 반찬도 다 만들어 주신대. 그래? 할인이 친구 엄마는 할머니가 영어 유치원 원비도 내주신다더라. 한 달에 100만 원씩. 너무 부러워. 그 말을 듣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누구는 매일 와서 봐준다. 누구는 원비도 내준다. 저는 허리 아픈 날에도 무릎 쑤시는 날에도 손주를 돌봤는데 딸은 계속 쏟아냈습니다. 엄마는 맨날 힘들다, 바쁘다 그 얘기밖에 없어. 내가 눈치 보는 거 모르지. 나도 친정 오면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싶은데 가끔은 엄마 때문에 오고 싶지가 않아. 그 순간 가슴에 뭔가 툭 하고 무너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나 때문에 집에 오고 싶지가 않다니.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줘야 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민아, 엄마 나 피곤해. 방에 갈게. 딸은 그렇게 말하고 일어났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딸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엄마 때문에 오고 싶지 않다. 30년을 키운 딸에게서 듣는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딸은 서둘러 집에 간다며 짐을 쌌습니다. 벌써 가? 응, 집에 가야 해. 점심이라도 먹고 가지. 아니, 괜찮아. 집에 가서 먹을게. 저는 부랴부랴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럼 반찬이라도 싸줄게. 잠깐만 기다려. 냉장고를 열어 반찬통을 꺼냈습니다. 멸치볶음, 김치, 장조림. 엄마 괜찮아. 아니야, 금방이야. 엄마 어차피 짜서 못 먹을 것 같아. 딸의 한마디에 손이 멈췄습니다. 그래? 응. 그냥 갈게. 결국 아무것도 챙겨주지 못했습니다. 현관문 앞까지 배웅을 나갔습니다. 딸은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다음에 봐. 응. 조심해서 가. 딸이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순간 갑자기 돌아섰습니다. 엄마. 응? 이거 선물이에요. 딸이 쇼핑백 하나를 건넸습니다. 얼마 만에 듣는 상냥한 목소리였는지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 딸 마음 한구석엔 아직 엄마가 있구나. 고마워 지민아. 딸이 떠나고 저는 쇼핑백을 열어봤습니다. 포장을 푸니 나온 건 식용유 세트였습니다. 낯익은 포장이었습니다. 며칠 전 딸이 전화로 하소연했던 그 선물. 엄마 시댁에서 또 식용유 세트 줬어. 명절 선물로 누가 식용유를 줘? 요즘 누가 카놀라유를 먹냐고? 진짜 센스 없어. 버리기도 아까워서 짜증나. 그때 딸이 한참을 욕하던 바로 그 식용유였습니다. 저는 쇼핑백을 든 채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무슨 웃음이?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잖아. 작년 추석 때도 그랬습니다. 시댁에서 받은 과일 선물 세트를 그대로 가져와서는 엄마 이거 드세요 라고 했죠. 생일 때도 그랬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건강식품 세트를 포장도 안 뜯은 채로 갖다 주며 엄마 건강에 좋을 것 같아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물 세트 유통기한이 이미 지나 있었습니다. 저는 식용유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빈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딸이 떠난 집은 항상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더 조용하게 느껴졌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딸이 먹다 남긴 과일 껍질이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손주가 흘린 음식 자국이 있었습니다. 싱크대에는 설거지할 그릇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나씩 치웠습니다. 과일 껍질을 버리고 식탁을 닦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거실을 청소하고 손주가 놀던 장난감을 정리했습니다. 딸이 쓰던 방도 정리했습니다. 이불을 개고 베개를 정돈하고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바쁘게 몸을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딸이 무심코 던진 말들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엄마 때문에 오고 싶지 않다. 엄마는 편하게 산다. 다른 집 엄마들은 다 해주는데. 청소를 다 마치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딸을 잘못 키운 걸까? 3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딸이 태어났을 때 너무 기뻤습니다. 오래 기다린 아이였거든요. 외동딸이라 더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딸이 원하는 건 다 해줬습니다. 학원도 보내고 피아노도 배우게 하고 미술도 배우게 했습니다. 대학 등록금도 아르바이트해서 벌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돌아가신 후로 저 혼자 딸을 키웠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우리 딸만 잘 크면 돼. 그렇게 믿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딸이 이렇게 변한 게. 아니, 원래 이랬던 걸까요? 제가 몰랐던 걸까요? 며칠 후 아래층 이웃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마주쳤죠. 손희 씨 며칠 전에 따님 왔었죠? 손주 소리 들렸어요. 아, 네. 손주 보는 게 행복하죠. 네. 그런데 요즘은 좀 말끝을 흐렸습니다. 할머니가 제 표정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손희 씨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보이는데. 혹시 따님 때문에?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할머니. 아이고 들어와요. 우리 집에서 차나 한잔 해요. 할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저는 그동안의 일들을 털어놨습니다. 딸이 어떻게 변했는지, 어떤 말들을 하는지, 얼마나 힘든지. 할머니는 조용히 듣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손희 씨, 우리 딸도 그래요. 네? 결혼하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엔 그렇게 착하던 아이가. 할머니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적어도 남이니까 기대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 딸은 달라요. 내가 나 키운 아이니까 더 서운해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결혼하면서 딸들이 변하는 것 같아요. 시집살이 스트레스를 친정에서 푸는 거죠. 그래도 너무하지 않나요? 그럼요. 너무하죠. 하지만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나요? 엄마니까 참아야죠. 할머니의 말에 더 슬퍼졌습니다. 엄마니까 참아야 한다는 게 맞는 걸까? 일주일 후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고등학교 동창들이었죠. 다들 비슷한 나이,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순이야, 오랜만이다. 정말 오랜만이야.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건강 얘기, 취미 얘기, 자식 얘기. 그러다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나 요즘 딸 때문에 스트레스야. 왜? 무슨 일 있어? 맨날 돈 달라고 하고 손주 봐달라고 하고. 나도 이제 힘들다고 하면 삐져서 연락도 안 해. 다른 친구도 거들었습니다. 우리 딸도 그래. 명절 때만 오면 집 이것저것 트집 잡고 가. 맞아. 우리 딸도 똑같아. 뭐만 하면 요즘은 그렇게 안 한다고 그래. 모두가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결혼한 딸들이 변했다는 얘기. 친정을 편하게 여긴다는 얘기. 엄마를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얘기. 그래도 딸이잖아. 우리가 참아야지. 그렇긴 한데. 너무 서운할 때가 많아. 나이 들수록 외로운데 딸마저 그러니까 더 힘들어. 모두가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의 푸념을 들어주는 것뿐.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더 무거웠습니다.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다들 참고 사는구나. 그런 생각에 씁쓸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이번 추석에 갈게. 그래 알았어. 이번에도 며칠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설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긴장됐습니다. 이번엔 또 뭐라고 할까? 뭘 지적할까? 그런 생각에 잠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추석 당일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전처럼 정성스럽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맛없다고 할 텐데, 어차피 짜다고 할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오후 5시쯤 딸이 도착했습니다. 엄마, 왔어. 인사도 짧았습니다. 딸은 집안을 둘러보더니 역시나 한마디 했습니다. 엄마 집이 왜 이렇게 어두워? 조명 좀 바꿔. 그래. 그리고 소파 커버 좀 빨아. 먼지 냄새나. 알았어.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별로 준비를 안 했습니다. 간단하게 국과 몇 가지 반찬만 차렸죠. 딸이 식탁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엄마 이게 다예요? 응. 엄마가 요즘 몸이 안 좋아서. 그렇구나. 뭐 괜찮아. 나 어차피 다이어트 중이라. 그리고 몇 숟가락 먹더니 수저를 놓았습니다. 배 안 고파. 나 방에 갈게. 그렇게 딸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혼자 식탁을 정리했습니다. 거의 다 남은 음식들. 제가 먹기엔 너무 많았습니다. 결국 대부분 버렸습니다. 그날 밤 딸은 또 손주만 맡기고 나갔습니다. 엄마 할인이 좀 봐줘. 친구들 만나고 올게. 지민아 엄마 요즘 허리가 안 좋아서. 에이 괜찮아. 금방 올게. 그리고 새벽까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주를 재우느라 밤을 새웠습니다. 다음 날 딸은 늦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짐을 쌌습니다. 엄마 나 오늘 들어갈게. 벌써? 응 집에 할 일 많아서. 점심이라도. 아니 괜찮아. 집에 가서 먹을게. 이번에도 반찬을 싸주지 못했습니다. 아니 사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안 받을 텐데. 딸이 현관문을 나서며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에 봐. 응.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한참을 현관문을 바라봤습니다. 빈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딸이 다녀간 후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파에 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냈죠. 이러면 안 되는데. 스스로 다독였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동네 복지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우리 복지관에서 수채화 수업을 하는데 참여하실래요? 수채화요? 네, 무료고요. 매주 화요일 오전에 있어요. 글쎄요. 한번 나와 보세요. 재미있어요. 생각해보니 딸이 오기 전까지는 제법 활동적이었습니다. 복지관에도 다니고 친구들도 자주 만나고. 하지만 최근 몇 달은 집에만 있었죠. 나가봐야겠다. 다음 주 화요일 복지관에 갔습니다. 수채화 수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1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선생님이 자리를 안내해 주셨습니다. 붓과 물감 도화지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꽃을 그려볼 거예요. 선생님이 장미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그림을 그려본 지 오래됐거든요. 하지만 붓에 물감을 묻혀 종이에 그리기 시작하니
뭔가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1시간 동안 집중해서 그렸습니다. 완성된 그림은 서툴렀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와, 순희 씨 잘 그리시네요. 옆에 계신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에요, 서툰데요. 처음인데 이 정도면 잘 그리신 거예요. 칭찬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다음 주에도 가야지. 그 후로 매주 화요일이 기다려졌습니다. 복지관에 가서 그림도 그리고 어르신들과 차도 마시고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손희 씨, 다음 주에 우리 같이 등산 갈래요? 등산이요? 네, 북한산 가려고요. 경치도 좋고. 좋아요. 가고 싶어요. 등산을 가니 몸도 건강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음도 가벼워졌죠. 어느 날 복지관 상담사 선생님이 저를 찾았습니다. 손희 씨,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그래요? 처음 오셨을 때는 많이 우울해 보이셨거든요. 아, 요즘은 좀 괜찮아졌어요. 혹시 무슨 일 있으셨어요? 괜찮으시면 얘기해 보세요. 상담사 선생님께 딸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은 조용히 듣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손희 씨, 경계선을 정하셔야 할 것 같아요. 경계선이요? 네. 딸분과의 관계에서 선을 그으시는 거예요. 어떻게요? 무조건 다 들어주시면 안 돼요. 엄마도 힘들다. 이건 안 된다 분명하게 말씀하셔야 해요. 그런데 그러면 딸이 더 서운해하지 않을까요? 지금도 이미 서운해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차라리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선생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저는 항상 딸 눈치만 봤습니다. 딸이 서운해할까봐 화낼까봐. 하지만 정작 제 마음은 아무도 몰라줬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며칠 후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다음 주 토요일에 집에 갈게. 예전 같으면 그래, 알았어. 뭐 먹고 싶어? 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지민아, 미안한데 다음 주는 안 될 것 같아. 왜요? 엄마 약속이 있어서. 무슨 약속인데요? 취소하면 되잖아요. 아니야. 중요한 약속이라 취소 못해. 엄마, 나보다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민아,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어. 내가 와야 할 때 항상 집에 있을 순 없어. 뭐라고요? 그리고 오려면 미리 얘기해줘. 갑자기 온다고 하면 엄마도 준비할 시간이 없잖아.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요즘 왜 이래요? 뭐가? 예전 같지 않아요. 차갑게 느껴져요. 지민아, 엄마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단지 이제는 엄마 얘기도 할 뿐이야. 알았어요. 그럼 나중에 전화할게요. 딸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딸에게 노라고 한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제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 후로 딸과의 관계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딸은 한동안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짧은 문자였습니다. 저는 답장했습니다. 응, 엄마 잘 지내. 너도 건강해. 며칠 후 딸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럼 제가 갈게요. 할인이도 데리고요. 알았어.
그런데 지민아. 네? 저녁은 밖에서 먹자. 엄마가 요즘 요리하는 게 좀 힘들어서. 네, 알겠어요. 주말 딸이 왔습니다. 예전처럼 집 안을 둘러보며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려다가 말을 삼키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은 근처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엄마 요즘 뭐 하세요? 복지관 다니면서 그림 배우고 등산도 다녀. 그래요? 좋으시겠어요. 응, 재미있어. 엄마 건강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많이 걸어 다니니까 오히려 더 좋아진 것 같아. 식사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할인이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잠깐만요. 예전 같으면 응, 그래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물었습니다. 얼마나? 1시간 정도요. 어디 가는데? 근처 마트 좀 갔다 올게요. 그래, 알았어. 1시간 안에 와. 네, 엄마. 고마워요. 딸이 나가고 저는 손주를 돌봤습니다. 정확히 1시간 후 딸이 돌아왔습니다. 엄마 다녀왔어요. 할인이 잘 있었어요? 응, 잘 놀았어. 고마워요, 엄마. 그날 딸은 일찍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배웅하며 저는 말했습니다. 지민아, 자주 연락해. 엄마도 내 소식 듣고 싶으니까. 네, 엄마. 전화 자주 할게요. 딸이 떠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예전처럼 허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다시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추석에는 여행 갈 것 같아요. 그래? 어디로? 제주도요. 회사에서 긴 연휴를 줘서요. 그래, 좋겠다. 잘 다녀와. 엄마는 괜찮으세요? 혼자 추석 보내시는데. 괜찮아. 엄마도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 정말요? 응. 복지관 친구들이랑 당일치기 여행 가기로 했어. 와, 엄마 요즘 진짜 바쁘시네요. 그래, 엄마도 엄마 인생 즐기면서 살아야지.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푸르렀습니다. 이상하게 속이 편하네. 예전 같으면 딸이 추석에 못 온다고 하면 서운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편했습니다. 명절 준비에 대한 부담도 없고 딸의 지적을 들을 일도 없으니까요. 추석 당일 저는 친구들과 함께 설악산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단풍이 아름다웠습니다. 순이야,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졌다. 그래? 응. 전에는 항상 뭔가 걱정하는 표정이었는데 지금은 편해 보여. 그런가? 나도 그런 것 같아. 무슨 좋은 일 있어? 좋은 일이라기보단 마음을 비운 것 같아. 마음을 비웠다니? 응. 자식한테 너무 매달리지 않기로 했어. 친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정답인 것 같아. 나도 요즘 그렇게 살려고 노력 중이야.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딸에게서 사진이 왔습니다. 제주도 바다 사진이었습니다. 엄마, 여기 너무 좋아요. 다음에 같이 와요. 저는 답장했습니다. 그래, 예쁘다. 재미있게 놀고 와. 엄마, 추석은 어떻게 보냈어요? 엄마도 친구들이랑 설악산 다녀왔어. 단풍 정말 이쁘더라. 와, 좋으시겠어요. 응, 너도 재미있게 놀고 와. 문자를 주고받으며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이제는 딸도 저도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게 더 건강한 관계인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딸과의 관계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딸은 여전히 가끔 집에 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무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예전처럼 모든 걸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딸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 토요일에 할인이 봐주실 수 있어요? 무슨 일 있어? 제가 친구 결혼식 가야 해서요. 몇 시간이나? 오후 2시부터 6시까지요. 알았어. 그런데 지민아, 그 전에 엄마한테 물어봐야 할 게 있어. 뭐요? 엄마 그날 약속 있는지 없는지. 아, 미안해요. 엄마 그날 약속 있으세요? 다행히 없어. 그래서 봐줄 수 있어. 고마워요, 엄마. 토요일 딸이 할인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다녀올게요. 응, 조심해서 다녀와. 4시간 동안 손주를 돌봤습니다. 예전처럼 힘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원해서 한 일이었으니까요. 저녁 6시 딸이 돌아왔습니다. 엄마 할인이 잘 있었어요? 응, 잘 놀았어. 딸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 드세요. 결혼식장에서 받은 건데 엄마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고급 한과 세트였습니다. 고마워. 아니에요. 엄마가 할인이 봐주셨는데 이 정도는 당연하죠.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고마워라는 말. 당연하다는 인식의 변화. 작지만 큰 변화였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복지관에 다니며 바쁘게 지냈습니다. 수채화 수업도 계속 듣고 한글 서예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딸이 갑자기 집에 왔습니다. 엄마. 지민아 무슨 일이야? 딸의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엄마. 그리고 제 품에 안겼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엄마. 저 요즘 너무 힘들어요. 왜? 무슨 일인데? 회사도 힘들고 육아도 힘들고 남편이랑도 자꾸 싸우고. 딸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기다렸습니다. 한참 후 딸이 진정되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갑자기 와서. 괜찮아. 차라도 마실래? 네.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딸은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제가 엄마한테 너무 못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제가 스트레스를 다 엄마한테 풀었어요. 지민아. 시댁에서는 눈치 보이고 남편한테는 착한 아내로 보이고 싶고. 그러다 보니 엄마한테만 함부로 했어요. 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엄마가 뭐든 다 받아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엄마니까. 친정이니까. 응. 근데 제가 너무 했어요. 엄마도 힘드실 텐데. 미안해요, 엄마.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민아, 엄마한테 사과하러 온 거야? 네. 늦었지만. 고마워. 그 말 듣고 싶었어. 엄마. 용서해 주세요. 용서할게. 하지만 지민아, 한 가지만 약속해줘. 뭐요? 엄마도 사람이야. 엄마도 힘들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어. 그러니까 앞으로는 서로 존중하면서 지내자. 네. 그럼요. 그날 밤 딸은 오랜만에 집에서 자고 갔습니다. 예전처럼 제가 딸 방을 정리해 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딸도 함께 정리를 도왔습니다. 엄마, 제가 할게요. 엄마 쉬세요. 괜찮아. 같이 하자. 함께 이불을 개고 베개를 정돈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제 생일이었습니다. 딸에게서 택배가 왔습니다. 열어보니 예쁜 상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손편지와 선물이 있었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동안 못난 딸 때문에 힘드셨죠? 이제는 제가 더 잘할게요. 사랑해요, 엄마. 지민이가. 선물은 따뜻한 무릎 담요였습니다. 엄마 무릎이 안 좋다는 걸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고마운 눈물이었습니다.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지민아, 선물 받았어. 엄마 마음에 드세요? 응, 정말 고마워. 딱 필요한 거였어. 다행이다. 엄마 무릎 아프시다고 하셔서. 잘 쓸게. 고마워. 엄마 저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지민아. 전화를 끊고 담요를 무릎에 덮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지금 저는 딸과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모든 걸 희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필요할 때는 기꺼이 도와줍니다. 딸도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도 고마워하고 제 상황을 먼저 물어봅니다. 완벽한 관계는 아닙니다. 가끔은 여전히 티격태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많은 어머니들께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엄마이기 전에 한 사람입니다. 무조건 참고 희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감정도 당신의 삶도 소중합니다. 자식에게 사랑을 주되 당신 자신도 사랑하세요. 경계선을 정하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건강한 관계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당신의 자식도 이해할 것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당신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제 이름은 박순희, 올해 67.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삽니다. 딸을 사랑하지만 제 자신도 사랑합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박순희 씨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어머니들이 겪는 현실입니다. 결혼한 딸과의 관계. 사랑하지만 힘들고 그리워하지만 때로는 부담스러운.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은 엄마이기 전에 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삶도 당신의 감정도 소중합니다. 건강한 경계선을 정하는 것. 그것이 당신과 자식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황혼서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